다음은 연금 관련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고 있죠. 7%, 6% 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월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하시거나 또는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각각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과세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보험입니다. 2024년 1월 들어 A사의 7% 최저보증연금보험의 연금액이 또 한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B사의 6% 연금이 A사의 7% 연금보다 연금액이 다소 높았는데요. 새해 들어 또다시 A사가 연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올해도 A사와 B사가 계속 경쟁 구도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부적인 A사와 B사의 연금액 비교는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우선 최저보증연금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이제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연금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보시는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이것만 가져가기에는 은퇴 후 경제적인 활동이 현재 상황보다는 여의치 않을 때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과연 적정할까 하는 의문점은 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개인연금보험 상품 중에서 주목을 받는 최저보증연금보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과거 전통적인 일반 연금이었던 금리연동형 연금부터 알아보고 이 금리연동형 연금보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최저보증연금보험들끼리는 무엇이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연금과 6%, 7%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금리연동형 연금은 은행금리나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서 금리가 연동되는 상품들인데요. 최저보증연금보험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일반적인 연금들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연금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금리연동형 연금은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액연금보험, 즉 투자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라는 것은 결국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최저보증형 연금보험, 즉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물론 상품의 이름을 편의상 제가 7%, 6%로 제가 기록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이율은 납입기간이나 거치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금리연동형 연금보다는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 최저보증연금보험이 더 높게 나오는 상품입니다. 이자 종류를 보면 일반 연금은 연복리 상품으로서 금리가 좀 낮더라도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은 연단리입니다. 복리가 아니다 보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연단리보다 연복리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게 맞긴 하지만 2, 3%의 연복리보다는 6, 7%의 연단리가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연단위의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연금 개시 이후 연금 수령액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이 방식을 보시면 일반 연금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불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납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10% 정도 공제하고 90만 원의 이자를 붙인다면 아무래도 원금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셈이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보험 상품들은 원금에서 바로 6%, 7%를 불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비를 공제 전에 원금에 불이하기 때문에 더 높은 연금 수령액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꼭 잊지 말고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원금에 불이하는 조건은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보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만 이 조건이지만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할 때는 이런 조건을 절대 적용받지 못하고 더 큰 페널티를 물 수 있으니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연금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하는 방법은 일반 연금 상품들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납도 가능하고 일시납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7%, 6% 최저보증형 연금보험들은 월납, 즉 월 적립식만 가능한 상품임을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5% 최저보증형 연금보험은 오늘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상품은 월납과 일시납이 둘 다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연금은 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형 여러가지 선택 및 비율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높은 대신 평생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10년, 15년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나눠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평생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이 조건을 적용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연금 지급 이후에 이자율은 일반 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서 연동이 되지만 즉 금리에 따라 연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연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반대로 내가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 금리가 떨어져서 연금액이 하락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겠죠. 반면에 6%, 7% 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액이 확정된다는 게 하나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점이 장점이라 볼 수 있냐 하면은 이 확정된 금액을 사망하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변동의 여지가 있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다는 이와 같이 최저 보증형의 확정 연금액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금액을 납입했을 때 연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은 일반 연금은 이 중에서 가장 연금액이 낮고요. 7%, 6% 연금보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금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에 있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점이 바로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는 연금 개시 전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고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 연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내가 20년 보증기간을 설정해 두었다고 예를 들면 만약에 10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 10년 동안은 지정한 상속자에게 보증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일반 연금에서 보증기간 동안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 6% 연금보험들은 사망하신 경우에 원금을 보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한번 중요하니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6% 연금은 사망 이후에도 혹시 못 받아가는 돈이 있다면 원리금을 다 보증합니다. 원리금에서 받아간 연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드리는 거죠. 즉 사망 이후에도 못 받은 원리금을 다 보증합니다. 하지만 7% 연금은 원금만 보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7% 연금은 연금액이 높긴 하겠으나 사망 시에 원금 정도밖에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 관련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고 있죠. 7%, 6% 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월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하시거나 또는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각각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과세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7%, 6%의 연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이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 월 100만 원 10년 납 예시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0세 남자의 경우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고 6%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했다면 약 146만 원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에 비해서 7%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액을 많이 늘려서 약 153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 걸로 해서 6% 연금보다 연금액은 월 7만 원 정도가 높고 비율은 약 4.84% 정도 높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7% 최저보증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이 6% 연금보다 더 높은 연금을 매월 받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점은 6% 연금보다 7% 연금보험이 더 연금 수령이 높지만 사망 시에는 7% 연금이 원금 정도만 보증하는 것에 반해 6% 연금보험은 사망 시에도 원료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3억 630만 원으로 사망 시 보증되는 금액은 6%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세 이자의 경우에도 7%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액을 많이 늘려서 약 147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 걸로 해서 6% 연금보다 연금액은 월 6만 3천 원 정도가 높고 비율은 약 4.5% 정도 높습니다. 40세 남자의 경우 7%와 6%의 연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세 남자의 경우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했다면 약 112만 원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에 비해서 7%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액을 많이 늘려서 약 117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 걸로 해서 6% 연금보다 연금액은 월 4만 6천 정도가 높고 비율은 약 4.15% 정도 높습니다. 다만 6% 연금보험은 사망 시에도 원료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2억 4,600만 원으로 사망 시 보증되는 금액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세 여자의 경우에도 7%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액을 많이 늘려서 약 112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 걸로 해서 6% 연금보다 연금액은 월 4만 원 정도가 높고 비율은 약 3.76%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왜 6%가 더 적을까? 이건 표면적으로 봐도 6%보다 7%라는 숫자를 볼 때 7% 최저보증연금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그 상세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 연금보험의 이율 적용 방식은 납입하는 기간과 10년 중 적은 기간에 6%의 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반면에 7% 연금보험은 연단위 30년 이내 7%, 30년 이후 5%를 보장하기 때문에 6% 연금보다 연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고 평생연금 지급률 외에 보험기간에 따라서 장기 가산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6% 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7%와 6% 최저보증연금보험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만 보장하는 7% 연금과 달리 원금의 이자까지 다해 보장하는 6% 연금보험 상품이 더 유리하지만 연금 지급률은 7% 연금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평생 연금 수령액을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6% 연금보다 7%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다른 나이대나 월 납입금액, 납입기간을 달리해서 자신의 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가 아닌 70세 등 다른 나이에서 개시를 할 경우 20대이거나 30대, 40대 중후반이거나 50대에서 월 납입금액이 30만원, 50만원일 경우 궁금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연금액이 궁금하시거나 무료 설계안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제목의 더보기나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카톡에서 위키보험이나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연금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